여러분, 보험금 청구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실까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실제로 고객분들 중에는 단순히 말 한마디 잘못한 걸로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말실수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무심코 했던 말 중에서 보험금 수령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보험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험대학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정 기준 이상의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 직원 또는 보험사에 속한 손해사정인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겉으로 친절히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 역할은 보험금 지급을 심사하는 심사자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고객이 무심코 한마디 한 말, 진단서에 적힌 단 한 줄 혹은 과거 병력 기록 하나라도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는 전화 녹취, 병원 기록, 청구 이력까지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청구자가 직접 한 말이 그대로 중요한 근거 자료로 남게 됩니다. 막상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하면 누구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기억에 없는 얘기를 하시거나 불필요한 말들을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사 조사 과정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 말실수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만 잘 알고 계셔도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보험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해야 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사에 하지 말아야 할 말실수 첫 번째는 예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어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사실 몇 년 전에도 허리가 아팠었는데요. 예전에도 같은 부위에 이상이 있어서요. 이런 말을 내뱉는 순간 보험사는 바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새로 생긴 병이 아니라 원래 있던 기왕증이구나. 더 꼼꼼히 들여봐야 되겠다. 즉 가입 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질병일 수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진단서에 신규 질환이라고 명확히 기재가 돼 있어도 보험사 측에서는 이건 기존 질환의 연장선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제 고객님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결국 후유장애 진단까지 받게 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청구 전에 보험사와 통화를 하시다가 무심코 예전에도 허리가 아팠다 라는 말을 해버리신 겁니다. 물론 그 말 한마디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계기가 되어 보험사 측에서는 곧바로 기왕증 심사로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결과는 어땠을까요? 받아야 할 보험금이 0원,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단순히 고객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 보험금 청구한 이력이 있는지 또는 환자가 다녀온 병원의 차트 속 과거 진료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 자료,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이력 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과거 병력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깊게 파악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언급은 스스로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으니 특히 과거 병력 관련 발언은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더 분명하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처음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어요. 이전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어요. 이처럼 사실 그대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에 하지 말아야 할 말실수 2번째는 인터넷 보니까 보험금이 나온다던데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 정도면 보험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카페에서 글 보고 청구해봤습니다.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들으면 청구 사유가 불명확하다, 치료 목적이 아니라 단순 보험금 목적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험사도 어디까지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약관의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치료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청구까지
굳이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 의심 사례를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인의 지인 한 분이 인터넷 카페에서 이렇게 하면 운전자 보험에서 자부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글을 보았다고 합니다. 머리가 비상했던 그는 본인과 아내가 번갈아가며 주기적으로 작은 사고를 일으켰고 그렇게 꾸준히 보험금을 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험사에 적발되었고 보험 해지, 블랙리스트 등록 등 여러 불이익을 겪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은 진단이 먼저고 그 뒤에 보장 조건이 따라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누군가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하거나 억지로 청구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단을 받은 이후 담당자분이 이 부분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라고 확인해 주셨을 때 그 근거로 문의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보장 항목에 해당된다는 안내를 받고 그에 맞춰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근거와 상황을 함께 전달한다면 정당하게 받아야 될 보험금은 충분히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에 하지 말아야 할 말실수 세 번째는 그냥 예방 차원에서 병원 다녀왔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 말은 건강검진이나 내시경, MRI, 초음파 검사 청구 시 정말 흔하게 나오는 실수인데요. 단 한마디로도 보험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보험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치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실손보험 약관에는 이런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보장한다. 즉 치료 목적이 분명해야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도 예방 목적으로 받는 검사, 단순 건강 확인, 증상이 없는 정기검진 등 보장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치료 목적이 명확한 경우라면 대부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한 말 한마디 실수로 오해를 사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50대 남성 고객님이 건강검진 차원에서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진행하고 그 비용 일부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병원 문진표와 진료 기록지 모두에 증상 없음, 정기검진 목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죠. 결과는 당연히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사에서는 건강 유지를 위한 단순 검사로 보고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 대상에서 아니라는 답변을 내렸습니다. 실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복통이 있어서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불필요한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에게도 증상이 있어서 진료를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없는 증상을 꾸며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결국 실손보험은 진단과 치료가 있을 때만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보장받는데 더 큰 문제는 없지만 작은 분쟁만 생겨도 괜히 신경 쓰이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애초에 명확히 말씀해 두시면 청구 과정이 훨씬 수월할 겁니다. 보험사에 하지 말아야 할 말실수 네 번째는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봐요 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많은 분들이 무심코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데요. 상담사에게는 단순히 상황 설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보험사 심사부서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보험사 입장에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직면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통의 원인이 업무라고 해석될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그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청구하셔야 됩니다 라는 입장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용보험의 약관에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업무상 재해 또는 산재보상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면책, 즉 회사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직접 말하는 순간 민용보험은 이건 산재범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회사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은 보험사가 정신적 요인으로 발생한 자해성 질환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인한 상해, 정신적 장애, 자해, 자살 등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보험사에 하지 말아야 할 말실수 다섯 번째는 바로 보험금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입니다. 이 표현은 순수한 선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피보험자가 조사 과정에서 저는 원래 보험금은 생각이 없었고 그냥 치료만 받았는데 주변에 청구하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 그런데요, 보험사에서는 이게 곧 자기 모순, 진술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보험 사기 의심 사례까지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 청구라는 건 단순히 병원 영수증만 제출할 게 아니라 치료 목적, 약관 충족, 청구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구자 본인이 조사 과정에서 보험금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치료만 받았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장 사유가 불확실하다고 보고 본인 스스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죠. 보험금 청구는 단순히 병원 영수증 제출만 아니라 치료 목적과 보장 조건 충족 여부, 그리고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청구자의 발언은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근거인데 스스로 모호하게 말하거나 의심을 남기는 표현을 쓰면 보험사는 심사를 보류하거나 거절 사유로 기록해둘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들은 고액 청구나 반복적인 청구건에서는 청구자의 통화 녹취, 진술의 일관성, 과거 병력과의 연결성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부정적인 발언을 드러내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장 조건도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청구한 것처럼 간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고의적 청구나 도덕적 해이로 의심되는 사례를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한 여성 고객님은 피부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 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동네 카페에서 보장된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보험사는 치료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추가 서류를 요구했고 심사 과정도 지연됐습니다. 결국 담당 의사의 진단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와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단까지 더해져 보험금 지급이 최종적으로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험사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5가지 말. 1번, 예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어요. 2번, 인터넷에서 보고 청구했어요. 3번, 예방 차원에서 병원 갔어요. 4번,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5번, 보험금을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이 5가지의 표현이 실제로 보험금 거절로 이어진 수많은 사례의 원인이었습니다. 보험금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치료받는 과정도 힘들고 청구 절차도 복잡한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날려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전에 다시 확인하고 싶은 영상이라면 저장해 두셨다가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